왜 누구는 항상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고 누구는 돈을 잘 버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리스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 채권이나 코인까지 투자라는 단어가 붙으면 거기엔 항상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수영 선수가 되려고 수영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죠. 수영 선수가 되는 것에 실패하면 수영을 하느라 들인 노력과 시간,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의 삶은 투자와 리스크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동전을 던지는 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결국 50대 50 확률의 문제입니다. 투자도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거래 비용만 제외하면 50대 50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확률이 50대 5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투자를 하는 구조 자체가 나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날 위해서 불리하게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불리하게 설정해놨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투자든 투자를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크게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뜯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거나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죠.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에 걸리죠. 이런 구조로 투자를 하면 어떤 투자를 하든 장기적으로 무조건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대출 같은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으면 심리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1억으로 투자를 하는데 1억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총 원금이 2억이 됐죠? 여기서 올라가면 수익이 2배, 내려가면 손실도 2배,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데요. 이건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끼어있는 투자를 할수록 내 심리 상태가 가격 변동성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울증 환자가 된 것처럼 조금만 올라도 아주 기분이 좋고 조금만 내려도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내가 투자한 자산 가격이 올라도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고 내려가면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의 가격은 자로 잰 것처럼 선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보고 있다가 수익을 일부라도 반납하게 되면 이걸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팔게 됩니다. 여기서 내 수익은 내 자산 가격이 최고점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한 게 3억이 됐다가 2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하면 원금 대비 아직도 5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금 대비 5천만 원을 번 게 아니라 최고점인 3억에서 5천만 원어치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심리학적으로 같은 수준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심리적인 만족감보다 같은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심리적인 불만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실에서 나오는 불만족이 이익에서 나오는 만족보다 2.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레버리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너무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지 못합니다. 팔려고 하니까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결론은 레버리지가 많이 껴 있거나 과도하게 포지션을 크게 가져간 투자의 경우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땐 좀만 올라도 홀랑 팔아버리게 되고 내려갈 땐 너무 큰 손실 때문에 이걸 팔지 못해서 손실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투자의 경우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되면 일종의 반대 매매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식이라면 반대 매매인 거고 부동산이라면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과하게 많이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헐값에 내 자산을 던져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고점에 매수를 하고 저점에 매도를 하게 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같은 현상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데요. 분명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결과랑 장기적인 결과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산 시장도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법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많죠.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대부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긴 차트,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양국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할수록 내 자산이 이 차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자산 가격의 단기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투자하면 잃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수록 당연히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고요.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관심을 끌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 고점과 저점을 어차피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고점과 저점은 맞출 수 없지만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저점에 가까워 있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자산이든 자산 가격은 시장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단기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모두가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의 자산 가격이 이걸 반영해서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던 자산의 일부 비중은 계속 실어놓은 상태로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 비중을 줄이고 모두가 안 좋다고 말할 때 비중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올해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거나 이번 분기 안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이번 달 안에 난 얼마 정도 수익을 꼭 내야 돼, 이런 발상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가장 교과서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의 비중이 크건 작건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떤 상태이든 아예 발을 빼버리면 시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랠리 시즌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원래 투자를 하던 사람이지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항상 자산 가격 랠리 시즌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투자를 하던 사람입니다. 다음 문제는 내가 내는 수익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변동성이 작죠.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많지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왜 똑같이 오르내리는 자산일 뿐인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지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지역 내에서 누가 대장인지, 내가 사려는 아파트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는지, 지하철역과는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 근처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 정도 확인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디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덥석 사버리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런 일이 주식시장 같은 곳에서는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왜 같은 돈을 투자해도 부동산을 살 때는 엄청나게 공부하고 발품을 파는데 주식은 그냥 사고 파는 걸까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거래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되고요. 어디 은행이 더 싼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지 알아봐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도 필요하지만 주식은 증권사 아이디만 있으면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죠.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거래 비용이 작다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 겁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한 상태로 매수한 부동산은 한번 사고 나면 단타를 하듯이 바로 사고 팔지 않고 대부분 오랜 기간 보유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거래를 자주 하게 되죠. 또 시세표도 문제입니다. 주식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내가 아파트를 사놓고 부동산에 하루에 한 번 매일마다 전화를 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하시는 분 없죠? 제가 장담하는데 부동산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클릭 몇 번으로 아주 쉬워지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제 어떤 자산을 사든 장기적으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잘 아는 자산일수록 해당 자산의 가격이 움직여도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자산이고 너무 좋은 자산인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더 편하게 보유할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자산을 산 후에 두려움은 줄이고 용기를 내야 할 때 낼 수 있는 건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레버리지나 대출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의 돈이든 지인의 돈이든 내 돈이지만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든 이런 자금이 내가 하는 투자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 그 비율이 높은 만큼 앞서 얘기를 했던 대로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걸 버티려고 해도 금리가 올라버려서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된다거나 심리적으로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해지죠. 내 포지션을 유지만 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통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에 둔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산 가격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안 되는 걸 사게 되고 팔면 안 되는 걸 팔게 되는 거죠. 변동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번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증권사들에서 매 시즌마다 투자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데요. 매번 대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대회 기간 동안 움직인 종합지수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투자자가 70에서 80%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확실한 공통점은 과도하게 거래를 자주 한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항상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내려갈 때 따라 판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파산하는 게 자산시장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운용하던 LTCM 펀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상태로 리스크 계산을 잘못해서 파산했습니다.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속설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까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런 잘못된 투자에도 역시 문제의 중심에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파냐보다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투자를 할 때는 최대한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사고를 최대한 열어놓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자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 이 조건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내거나 패가망신하는 리스크는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명심하셔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시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